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 강제대손 사유가 있고 임의대손 사유가 있잖아요. 강제대손 사유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대손 사유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한다. 법인이 송금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강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여기 채무자 회생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이거 면책이다. 책임을 면해 드릴게요. 라고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이 됐대요. 이 채권은 못 받는 거다라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법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혹은 면책 결정에 따라서 야, 이 채권은 못 받는 거야. 이 정도면 법에서 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못 받는 거다. 딱 정해놨어요. 강제 대손 사유라는 거죠. 1번 뭐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 그리고 법원에서 야 이거 그냥 책임을 면해줄게 면책 결정에 따라서 이 채권이 어떻게 됐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대요.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강제 대손 사유다라는 거고. 2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사업 폐지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입니다. 뒷페이지 2번 보시면은 자,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게 뭐예요? 강제대손 사유였어요. 그죠? 그거는 법인이 야, 나는 올해 송금을 안 할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정리하는 임의대손 사유는 뭐냐면 이거는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즉, 요런 사유가 발생하죠. 발생하고 나서 법인이 결정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야, 이거는 못 받겠구나.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 내가 이 법인이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뭐좀 고려해 봤더니 이거는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송금으로 계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해의 송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산조정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이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법인이 송금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산까지 해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딱 그 해 안에 되는 거예요. 법인이 올해까지는 좀 내가 받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추심하려고 또 좀 열심히 해보고 근데 다음 해가 됐는데 야 내가 1년 동안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송금으로 계산해야겠다. 그러면은 다음 해의 송금으로 대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방금 2번 볼까요? 2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렇다고 해서 나는 만약에 받으려는 채권이 있는 사람이 야 나는 저런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했지만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해 볼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송금으로 그럼 계산 안 했겠죠. 그러면은 송금으로 대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여기서는 여러분 뭐다? 대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강제 사유든 그러니까 여기 강제대손 사유든 임의대손 사유든 그 사유로서 지금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강제대손 사유는 손익계산서에 대송금으로 계상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 임의대손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언제가 되었든 회사가 비용으로 대송금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하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주관식까지도 풀 때도 그렇게 구별을 해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사유 자체가 대손 사유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여기서는 2번 이 채권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 뒤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사유 자체로 인정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임의대손 사유로서 인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거예요. 됐죠?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3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이 외상매출은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는 아니래요. 확인해 봅니다. 뒤쪽에 3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인하고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방금 3번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회수하기로 약속한 날이 2년 이상 지났대요. 이런 외상매출금은 뭐다? 결산조정사항으로서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산을 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사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4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후 거래로 발생한 것 확인해 볼까요?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의대손 사유 중에서 4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여러분 주의하세요. 첫 번째 기역, 수표, 니은, 어음. 3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부도가 발생했어요. 상대방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 6개월 이상이 지났대요. 됐죠? 그게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수표랑 어음이래요. 그러면은 뭐다?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내가 임의대손 사유에 해당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에는 앞에 뭐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수표 뭐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수표랑 어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대손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맞죠? 별도의 제약이 되는 표현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부도가 나고 내가 수표랑 어음을 갖고 있는데 그 6개월 이상 지났으면 이 수표랑 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됐죠? 근데 디귿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인데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만 말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부도가 났어요. 6개월 이상 지났어요. 근데 내가 대기업이에요. 내가 대기업인데 내가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의 외상 매출금은 6개월만 지나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가나다, 기업, 니은, 디귿 경우 모두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데서 그만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보로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다른 재산에. 그러니까 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났지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매출금이라면 되는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매출금은 되는데 다만 이 외상매출이 언제 일어났어야 돼요? 부도 발생일 이전에 일어난 외상매출의 한정이에요. 부도가 났다고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거래를 했다는 거는 왜 위험하게 그렇게 했냐는 거지. 부도가 나기 전에야 내가 모르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도 내가 현금으로 안 받고 외상으로 매출을 줬다는 거는 좀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은 언제 거에 한정한다? 이 상대방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의 매상 매출에 한정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중소기업, 이건 맞네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 매출금, 여기까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 부도 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거 아니죠. 안 된다고요. 부도 발생한 걸 알면서도 왜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거잖아.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만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5번. 여기도 여러분 임의대손 사유예요. 제일 마지막에 5번. 요거 좀 헷갈립니다. 읽어봅시다. 수출 관련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자, 여러분 법령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앞에 보면 우리가 강제대손 사유에 보면은 무슨 소멸시효, 효멸시효, 법률,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 법률에 따라서 면책됐다, 뭐 회생 계획됐다, 면책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법에 따라서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대부분 법에 따랐다는 거는 이게 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신고조정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표현상 우리가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상 법이 들어가지만 강제는 아니고 임의대손 사유인 것들이 있다고요. 민사소송법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 그리고 무역 법률에 따른 무역보험공사의 뭐 이런 것들. 제가 적어놨죠? 헷갈리기 쉬우니까 조심합시다.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신고조정 사항은 아니네요 라고 해서 주의하자고 했잖아요. 됐죠?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이것들은. 혹시나 나중에 주관식에서 나오더라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고조정 사항인데 만약에 강제대손 사유인데 신고조정 사항인데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송금 산입하고 그 채권을 죽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임의대손 사유인데 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손익계산서에.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냥 두는 거죠. 회사가 선택한 걸로 보니까요. 됐죠? 이 문제에서는 그 구별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맞죠?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임의대손 사유. 해당한다고. 사유로서 맞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강제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강제든 임의든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유가 해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1, 2, 3, 5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만 우린 결과적으로 주관식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와 강제에 대해서 구별해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32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